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중국 음식 말고 다른 나라 음식도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있나요? 음식 얘기를 하니까 지금 벌써 배가 고프네요. 오늘은 이젠 저도 뜨거운 음식에 익숙해졌는걸요? 라는 제목으로 대화와 어휘를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이번 단원에서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대화를 공부하고 맛과 관련된 어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136쪽을 보세요. 여러 나라의 음식 그림이 있네요. 왼쪽부터 볼까요? 먼저 중국 음식이네요. 중국 음식은 식재료도 정말 다양하고 조리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중국 음식 바로 아래에 있는 그림이 한국 음식인데요. 한국 음식은 주식인 밥을 중심으로 밥 반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또 조리법도 중국과 한국은 많이 달라요. 기름을 이용해서 볶거나 튀기는 것이 많은 중국 요리와는 다르게 한국 요리는 기름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것보다는 야채를 많이 넣고 끓이는 찌개나 국, 야채를 발효시킨 김치가 있고 볶음 요리도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오른쪽 위를 보시면 어느 나라 요리인가요? 네, 일본 음식이네요. 일본 음식도 한국과 중국 음식과의 차이가 있죠? 일본 음식은 담백하기로 유명합니다. 또 생선 회나 튀김도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렇게 중국, 한국, 일본 아주 가까운 나라이지만 정말 다른 음식 문화가 있네요. 그 아래를 보시면 서양 음식이 있습니다. 주 요리는 고기나 면 요리이고 스프나 여러 가지 샐러드를 먹기도 하죠. 자, 그럼 교재에 있는 대화를 듣고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미선 씨와 제임스 씨의 대화입니다. 미선 씨와 제임스 씨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임스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잘 먹는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선 씨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했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왜 시원하다고 말하나요? 자, 그럼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음식은 뜨거우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드세요. 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젠 저도 뜨거운 음식에 많이 익숙해졌는걸요. 한국 사람들은 맵고 뜨거운 음식을 아주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후후 불어가면서 먹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먹을 때 소리가 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할 때는 재미있어요. 어떻게 뜨거운 음식을 먹는데 시원하다고 하는 거죠? 그건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기분을 알 수 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한국 문화를 많이 이해하게 됐지만 아직 그런 느낌까지는 완전히 알기 어려워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대답해 볼까요? 함께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제임스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잘 먹는다고 했습니까? 네, 맞아요. 제임스는 한국 사람들이 맵고 뜨거운 음식을 아주 잘 먹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 질문. 미선 씨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했나요? 네,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후후 불어가면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왜 시원하다고 말하나요? 네,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기 때문이라고 했죠. 네, 여기까지 대화를 듣고 내용을 대충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미선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은 뜨거우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드세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빨리 먹다가 입안을 댈 수도 있기 때문에 입안이 대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해서 먹어야 해요. 这里的대다是烫伤的意思. 다음 제임스 씨가 이야기합니다. 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젠 저도 뜨거운 음식에 많이 익숙해졌는걸요. 한국 사람들은 맵고 뜨거운 음식을 아주 잘 먹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는걸요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고 가볍게 반박할 때 사용해요. 是在听了对方的话之后婉转地反驳对方时使用的一个语法. 제임스 씨는 미선 씨가 조심해서 먹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익숙해졌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는걸요는 보통 상대방이 말한 것에 반대하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반박의 느낌을 조금 주고 싶을 때 사용해요. 저도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조심해야겠죠? 다음 미선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후후 불어가면서 먹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먹을 때 소리가 나기도 하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잘못 먹으면 입안이 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했나요? 네, 맞아요. 후후 불어가면서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후후는 음식에 바람을 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인데요. 这里的呼呼是对着食物吹的时候使用的拟声词. 음식을 식힐 때 하는 행동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음식을 아이에게 줄 때 엄마가 후후 불어서 음식을 식혀줍니다. 이렇게 음식을 후후 불어가면서 먹다가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서 먹게 되죠. 다음 제임스 씨가 말합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할 때는 재미있어요. 어떻게 뜨거운 음식을 먹는데 시원하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원하다의 또 다른 의미를 안다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시원하다는 냉장고에서 막 꺼낸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 때나 에어컨 바람을 쐴 때 느낌처럼 차가운 느낌을 시원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원하다는
편안한 느낌이나 상쾌한 느낌을 받을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목욕탕 물에 들어간 후에도 아, 시원하다 라고 하거나 마사지를 받을 때 아, 어깨가 시원하네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表达舒服的感觉或者是爽快畅快的感觉 미선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기분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시원하다의 의미를 그냥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거나 차가운 바람을 쐴 때의 느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나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때, 또 마사지를 받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임스 씨가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한국 문화를 많이 이해하게 됐지만 아직 그런 느낌까지는 완전히 알기 어려워요. 제임스 씨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음식, 문화, 여러 가지가 처음이라서 정말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많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모든 걸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 비하면은 앞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뒤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这里的 에 비하면 是与前面的内容比较时陈述后面的内容有什么差异的时候使用的. 이 문장에서는 제임스 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한국 문화를 많이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과 대화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맛과 관련된 어휘를 같이 정리해 볼까요? 먼저 책에 있는 어휘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책 137쪽을 보세요. 모두 맛을 표현한 어휘들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달콤하다입니다. 달콤하다는 단맛을 의미하는데요. 맛있는 단맛을 표현할 때 달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달콤하다고 느끼세요? 맛있는 사과의 맛은 신맛이 나면서도 달콤해요. 두 번째 단어는 쌉쌀하다입니다. 쌉쌀하다는 쓴맛이 강하지 않고 조금 쓴맛이 있다의 의미입니다. 就是不是很重的苦，有一点微苦的意思. 쌉쌀한 맛으로는 녹차의 맛, 쓴맛이 약간 있는 채소들의 맛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짭짤하다입니다. 짭짤하다는 짠맛이 강하지 않고 적당하게 짜다의 의미입니다. 就是咸味不是很重，有一点微微的咸味的意思. 맛있게 짠맛을 형용할 때 간이 짭짤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매콤하다입니다. 매콤하다는 매운맛이 조금 있어서 맛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就是有一点微辣的意思. 적당하게 매운맛이 있어서 맛있다고 표현할 때 매콤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새콤하다입니다. 새콤하다는 신맛이 조금 있어서 맛있을 때 사용합니다. 就是有一点酸的意思.
보통 음식에 레몬이나 식초 등의 재료가 조금 들어가면 새콤한 맛이 납니다. 앞에서 배운 달콤하다와 매콤하다하고 잘 어울려서 새콤달콤하다, 就是酸甜, 매콤새콤하다, 甜中有辣的意思. 새콤달콤하다는 신맛과 단맛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맛있을 때, 매콤새콤하다는 매운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을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담백하다입니다. 담백하다는 짜거나 매운맛처럼 강한 맛이 없이 조금 싱거운 느낌의 맛을 의미합니다. 就是清淡的意思. 싱겁다 就是味道淡的意思. 보통 음식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리고 싶을 때 간을 강하게 하지 않고 담백하게 조리합니다. 다음은 고소하다입니다. 고소하다는 볶은 깨나 참기름, 견과류에서 나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빵을 굽거나 깨를 볶을 때 나는 향기를 형용할 때 사용합니다. 就是香喷喷的意思. 다음은 느끼하다입니다. 느끼하다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맛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용합니다. 就是油腻的意思. 보통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너무 많이 넣거나 크림 소스나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느끼하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떨다입니다. 떨다는 덜 익은 과일을 먹었을 때 입안이 텁텁한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就是涩,生涩的意思. 덜 익은 과일 就是没熟的水果. 다 익지 않은 감이나 밤 껍질을 까지 않은 채로 먹었을 때의 느낌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맛이라서 입안이 텁텁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리다입니다. 비리다는 보통 생선이나 익히지 않은 고기 등에서 나는 냄새나 맛을 형용할 때 사용합니다. 就是有腥味的意思. 생선 가게를 지날 때 생선의 비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맛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어휘를 배웠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의 맛을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책 137쪽 1번 문제를 볼까요? 조금 전에 배운 단어들을 설명에 맞게 넣어보세요.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땅콩이나 깨의 맛이다. 고소하다. 맛이 좋을 정도로 좀 달다. 달콤하다. 익지 않은 감의 맛이다. 떨다. 맛이 좋을 정도로 좀 맵다. 매콤하다. 익지 않은 생선의 냄새 또는 그 맛이다. 비리다. 맛이 좋을 정도로 좀 시다. 새콤하다. 기름기가 많다. 느끼하다. 맛이 좋을 정도로 좀 짜다. 짭짤하다. 기름기가 별로 없고 맛이 깨끗하다. 담백하다. 약간 쓴맛이 있다. 쌉쌀하다. 자, 그럼 다음 아래 2번 문제를 볼까요? 여러 가지 요리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어휘들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넣은 단어들이 맞는지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치즈 떡볶이를 소개하고 있네요. 매콤한 떡볶이의 맛과 달콤한 단호박의 만남. 여기에 치즈의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답니다. 더하다 是加重的意思，那么더해지다就是变得更重，也就是说芝士的味道更浓的意思。 다음은 해물 된장찌개를 소개했네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국인의 힘, 구수한 된장찌개. 새우, 조개, 꽃게를 넣어보세요. 해물이 많이 들어가 국물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합니다. 참, 해물은 물이 끓을 때 넣어야 비리지 않습니다. 这里的구수하다也是香喷喷的意思。 보통 보리차, 된장국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를 말합니다. 다음은 감자튀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죠? 소금을 조금 뿌리면 짭짤해서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튀긴 후 기름은 완전히 빼주세요. 그래야 느끼하지 않습니다. 这里的술 안주로도 좋다是作为下酒菜也很好的意思。 마지막으로 녹차를 소개하고 있네요. 녹차 드시고 건강도 지키세요. 느끼한 음식을 먹은 후 녹차를 마시면 입안이 깨끗해지는 것 같죠? 또 녹차의 쌉쌀한 맛과 떫은 맛은 위를 보호한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음식의 맛과 관련된 대화와 어휘에 대해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의 맛을 한국어로 잘 표현할 수 있겠죠? 我们来做个小练习吧。